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관련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고, 그 날부터 이제 각종 의안들이 접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최수근 상병 구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된 법률안 역시 5월 30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구성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18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의장 11석을 가져간 거, 의장 한석과 부의장 한석을 먼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11석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럼에도 여당이 원구성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안 되면 우리가 다 갖는다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내놓으라 하던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7석을 받고 부의장을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이 최근에 구성이 됐죠. 최근에 구성이 돼서 이제 원래는 내일 국회 개원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개원식이 연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와 관련해서 야당들이 위원장이 된 각 위원회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을 하고 이제 장관 등을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하고 현안 보고를 해라라고 했습니다만 다수가 불참을 했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증인 출석 요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인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은 출석을 안 하면은 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부가 이제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셀이라고 하는 거, 거기 화재로 31분이 사상을 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23분이 사망을 한 사건, 그것에 대한 얘기, 또 의대 정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집중 얘기가 됐고,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그 얘기가 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감사원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감사원도 거기에 같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가 또 최근에 개회가 돼서 이제 대통령실 등 관련된 이야기를 있었고, 그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최상병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간략히 하고,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이 그 6개의 사건 대상, 그 최상병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 6개의 그런 대상을 수사 대상으로 해서 뭐 이종섭 장관이 이제 해외로 가게 된 사유라든가,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사항들, 하여튼 그 경북 경찰청 관련된 이야기, 그런 그 관련 감사원이나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은
아니네, 국가인권위 명칭을 제가 헷갈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그 이야기 관련된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이제 세 가지 쟁점으로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된 이야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대한의학회 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작년 10월 정도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알았다라고 해서 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이제 묵살됐더라. 자기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알았다라고 하고서는 묵살해버리고서 바로 이제 정원을 한동안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2,000명 늘리는 걸로 확정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뭐 30몇 차례 뭐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그 의대 정원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 사망 사건이 이제 병원을 못 찾아서 일명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망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이거 그러면 이태원 압사 참사가 있었던 2022년 10월 29일 상황에 대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부가 운영이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아리셀 화재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뭐 그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소방과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있고 또 환경 관련된 위원회에서 또 일부를 관할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 얼마 전에 6월 초나 5월 이쯤에 이제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걸 했다고 하고 소방에서도 소방 점검을 하면서 뭐 가벽 같은 게 철거가 됐다. 그래서 문제가 리튬 배터리가 폭발성, 인화성 있고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을 별도 보관하도록 해서 설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공장을 설계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점검 이제 뭐 점검이 법률상의 근거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점검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단순히 점검해서 그 업체 통보하는 것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기관의 역할이지. 점검만 하고 하든 말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도 국회에 예전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거를 20인 미만인가요? 20인 미만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유예하자 하는 주장을 한참 하길래 제가 국회 진정민원으로 이 말이 안 된다 지금 계속 미뤄왔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미뤘을 때 기업주들이 자기 책임이 발생을 안 하면 그거를 보수를 하겠냐? 안 한다는 거죠. 보수 안 하면 결국은 또 국민들이 또 죽어 나간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아리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 여러 위원회들이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 아리셀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상주 인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종의 파견 근로 이런 식으로 일용 근로자들을 받아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뭐 교육하는 것 그런 형식적인 교육조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파견식으로 용역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서 뭐 일합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어디에 출입구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저도 그걸 몰랐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 배웠을 때 리튬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리튬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리튬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게 같은 건지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폭발 사고 나서 그 리튬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예전에도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리튬이라고 해서 그 유리병에 담아 놓고서 밀봉을 해 놓고 위험하다, 취급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튬인 거를 몰랐죠. 사실은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 산업 소재가 될 줄도 몰랐고, 그런 그 폭발성 있는 거 있는지도 몰랐죠. 사실은 옛날에 뭐 그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으니까요. 원소 주기율표 외우고 실험 같은 것도 하긴 했지만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중소산업벤처자원부 쪽에서도 관련이 되고 다 관련이 되는데, 결국은 이 사건에서도 아리셀 사건에 대해서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그쪽에서도 컨설팅을 했는데 뭐 컨설팅 비용을 10%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몇만 원이랍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를 납부를 안 해서 실제 그 점검, 2차 점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현황이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 업체 현황이라는 거는 기본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통계 아닙니까? 통계, 쉽게 해서. 그러면 통계 기반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 상주 인원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컨설팅이 제대로 된 컨설팅, 아무리 돈을 내는 컨설팅이건 무료 컨설팅이건 이런 형식적으로 컨설팅을 해왔다는 거, 이거 환경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30명 정도 근무하는데 10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 그러면 10명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방송에 나오는 건 몇 명. 그 상주 인원만 써놓고 용역으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직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뭔 얘기냐면 이태원 압사 참사 때 이태원 그 해당 지역 그 동주민 수만 따지고 그 외 이동인구는 안 따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이태원구에서도 이태원구가 아니라 용산구인가요? 그렇죠. 용산구청에서 당시에 그 따질 때 그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이제 그 할로윈 축제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이니까 이동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사람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의 질서 계도위원은 배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런 이태원 그 좁은 골목 같은 경우는 어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그런 데라고 했을 때 위험하다 이러는데 한번 사전에 현장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큰 축제가 자기 그 시나 구청 주관 행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 같은데 출장을 다니고 할 때 주변에서 잠도 자고 한 일이 있습니다. 출장 가면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출장을 가서 잠을 잤던데 바로 앞쪽에가 역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잠을 잤던데 그곳이 바로 그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그 골목인 것 같습니다. 거기 상당히 좁았었는데 조금 모양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처를 보니까 거기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좁았는데 거기에서 뭐 몇백 명이 갇혀 있다 그러면 다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김진표 전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이태원 참사 후에 독대를 했는데 독대를 하면서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해임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지금 사건이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이상민 장관이 억울할 수도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정상인이 얘기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의해서 나온 얘기지만 그 회고록이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봤을 때 그 얘기를 한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15만 명 정도가 운집해서 거기서 깔려서 사람들이 압살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조종을 해서 사고를 일으킵니까?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테러라고 했을 때 테러라고 하는 거는 테러를 하면은 자폭 테러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가 도망가고 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게 그게 테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다 깔려 죽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사망한 사람들 다 심지어는 마약 검사까지 한다고 해서 옷 다 빗겨가지고 옷 다 빗겨서 마약 검사하겠다고 동의를 받은 겁니까? 이 정상인의 자세가 아니죠. 이런 상황이. 다음으로 이태원 이번에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정 의결을 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한 부분은 이제 그 관련자들은 사건 조사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회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 관련된 내용들이 다 추가되면서 조항이 변경이 된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돼서 바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어제 밤부터 계속 진행이 됐고 어제 그 시간 그 필리버스터 신청할 즈음에 바로 그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르면은 24시간 이후에 그 중단 요구에 대한 거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거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을 했고 오늘 3시 한 40분 전후로 해서 필리버스터 정해진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30분 가까이 실경을 하다가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표결을 거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켰죠. 강제 중단이 됐고 필리버스터 중단과 함께 바로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0명에 대한 190명이 표결을 해서 189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의안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180명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었지만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 또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것이 뭐 위법성이 많다 어쩌고 해가면서 이거를 법률안 제휴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최대한 늦춰서 그 제휴를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제출을 하면은 15일 이내에 제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통신 기록이 다 망실되고 나서 제휴를 해서 그 처리가 되더라도 설사 가결이 되더라도 그러한 시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 필리버스터를 살펴본 소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야당 측에서는 그 의안의 적정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고요. 반대로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상권 분립에 위배가 되네, 검사 뭐 판결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잘못이네, 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박탈했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또한 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그간 처리해 왔는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여야 합의로 처리된 관행에 따라서 특별검사가 추천이 되었을 때 그 정당성을 갖는 거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과거 많은 특검들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라든가 그 후에도 여러 특검이 있었죠.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최순실 그 국정농단 특검이 있었고요. 이런 특검들에서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사 출신들의 광모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나와서 계속 엉뚱한 얘기 뭐 10년 전에 있지도 않은, 실제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라고, 그런 경우는 외국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영교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신장식 의원, 이런 뭐 박주민 의원, 이런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논박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면, 이제 이거는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범죄 통보서를, 인지 통보서에 대해서 서식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이 좀 필요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그 박정훈 대령이 했던 부분이 수사냐 아니냐, 조사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의 근거가 수사권이 없는데 조사냐 수사냐 이런 얘기가 있던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군사법원법을 이제 보면은요, 이게 군사법원법이 2021년 9월 2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정될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군사법원법이 제2조의 신분적 재판권이 있던 부분에서 제2항에다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 있는 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 이렇게 했고요. 다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고, 이제 거기에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1. 군형법 제1조 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 이의죄, 아동 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죄, 2호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한마디로 최장병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피살된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사망에 이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사고 등으로 이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 불명인 경우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의 취지는 원인을 가릴 수 없는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 그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일단은 일반 법원을 관할하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항에서 보면 지체 없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도 쟁점이 됐습니다. 지체 없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툼이 많은 거죠.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 특별검사 임명이 반드시 돼가지고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수사든 수사든 명칭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군이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뭐 지역 부대가 개입된 사건도 아니고 지역 부대도 아니고 이제 그 해병 제1사단 관할구역은 포항인데 포항에서 이제 제56군 제54단 관할구역으로 이제 단편 명령이 파견돼 와서 근무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거 경찰만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어쨌거나 그 유재훈 국방관리관이나 국방부 장관 역시도 정당하게 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정당하게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 보면은요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입할 수 있어서 군사법원에다가 사건을 넘기라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군사법원은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그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사항이 나오더라도 이제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검사 신원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취지이기 때문에 최상병 사망 사건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한도 없고 군 인사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건에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국방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유재훈 국방관리관이든 아니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누구도 이 사건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이 현재 110만 명을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00만 정 120, 3만 였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110만이 넘어갔고 이러면은 200만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기문의 사이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